네,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지금 제 차 올류 렉스턴에 타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 차를 5,274km나 주행을 했더라고요. 차를 사게 된 게 11월 말, 그러니까 지금 3월 초잖아요. 한 3개월은 넘었고, 이 정도 되면 롱텀 시승기를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총 4대와 함께 이 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 올류 렉스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 차를 사게 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다들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사게 된 게 아무래도 제가 아이가 셋이고 또 나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었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세단만 2대를 운영을 했거든요. 알페온 그리고 BMW 320D 이 세단만 2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실용성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다니다 보니 이 알페온으로 캠핑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일단 짐이 잘 안 들어가니까 루프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루프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짐이 그렇게 많이 안 실리다 보니까 운열기구라든가 아니면 선풍기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박스가 들어갈 공간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혹서기 또는 이제 혹한기 캠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름철에 캠핑 가면 되게 재밌잖아요. 계곡에 애들 풀어놓고 시원한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딱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SUV를 가자. 근데 제가 차를 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차는 카니발이었죠. 카니발을 갈까? 이런 생각도 했고, 아니면 소렌토를 살까? 아니 아싸리 그냥 돈을 좀 더 보태서 수입 그 SUV를 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올류 렉스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올류 렉스턴을 보니까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훨씬 컸고, 모하비 정도가 대적을 할 만할까? 하여튼 굉장히 큰 차체에 좋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 3개월을 탔는데 3개월 동안 5,275km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년 탄다고 가정하면 2만 km. 제가 또 장거리 출장을 가끔 나가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25,000에서 3만 km 정도 타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 많이 타죠. 저처럼 이렇게 주행거리가 좀 긴 분들은 아무래도 이 디젤차가 좀 낫죠. 그래서 디젤이 분명히 점점 저물어가는 엔진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수명이 10몇 년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매를 했고요. 구매 목적부터 말씀드리자 보니 와, 레이가 저렇게 가네? 저러면 안 되죠. 저거 레이래네. 구매 목적부터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게 있는데, 목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5,000km 정도 타고 나니까 몇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5,000km 좀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5,000km, 10,000km, 20,000km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숫자니까 느껴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차가 다 그렇듯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큰 차체에서 오는 뛰어난 실용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캠핑짐을 다 적재하고 나서도 공간이 남아요. 남는 공간에 여러 가지 더 실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이스박스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또 때로는 난로 이런 것들도 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페온으로 캠핑을 할 때는 릴렉스 체어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건 아빠 거다 그러고서 저만 거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이제 릴렉스 체어를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성, 이 차를 타고 있으면 좀 안전하겠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차체가 높고 차 밑에 깔려있는 프레임이 단단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웬만한 충돌사고에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은 좀 렉스턴이 좀 높은 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이 자세를 제어를 잘 해줘요. 물론 이제 고속에 올라간다면 차가 높기 때문에 약간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이 차를 타고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차도 아니고, 그래서 차 그 목적에 맞게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주행 중에는 굉장히 편안한 주행감을 줘요. 이거는 또 승차감이랑 별개입니다. 차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차를 끌고 나올 때 그 영상에서 한번 깜짝 놀란 적 있죠? 나 지금 130km 가고 있었어. 130인데 내가 130km를 달리고 있는지 몰랐어. 그 정도 속도로 올라갔는지 몰랐어 라는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안정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참 여유있게 운전하면서 주변의 풍경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여유, 이런 거는 되게 좋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핸들링도 괜찮고요. 브레이크도 좋아요. 브레이크도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차인데도 그렇게 불안하게 세운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타면서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는 전면에 WC1 그리고 후면에 멀티링크로 세팅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를 타다 보면은 과속방지턱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높은 과속방지턱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세단에 비해서 이제 통과하는 충격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 전작에는 없었던 이 첨단 주행 보조 장치 되게 좋습니다. 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이걸 하면은 네, 이렇게 잘 주행을 하죠. 네, 안정적으로 돌아 나갑니다. 되게 좋아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변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틀고 하면은 뭐 사고가 나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꽤 오래 지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제네시스 GB80 4박 5일 정도 시승을 한 적 있어요. 그때 당시에 느꼈던 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은 뭐 상당히 좋긴 한데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마라 계속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손을 떼면 조금 있다가 바로 경보가 울리고, 근데 얘는 좀 시간을 줍니다. 좀 여유롭게 손을 떼면서 한번 주변도 보고 뭐 이런 시간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달리는 거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유롭게 주행을 해줘요. 부드럽게. 이 차가 전작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 미션이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REPS가 들어갔다는 거, 그 부분, 그리고 이 미션이 자동 8단, 그리고 엔진이 출력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자동 8단 미션은 그 현대에서 만든 그 자동 8단 미션이에요. 근데 물론 뭐 듀얼 클러치 미션처럼 뭐 팍팍팍 바뀌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하지만 되게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변속을 해줘요. 그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차의 성향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스포츠카였으면은 이 미션 그 변속 타이밍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이제 묵직한 SUV다 보니까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처음에 탔을 때는 약간 미션이 어리버리하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리버리 까는 것도 없고 적당한 속도에서 적당하게 부드럽게 주행을 서포트 해줍니다. 그런 부분 좋습니다. 말씀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 보면 오토홀드가 있는데 이런 거 아시죠? 오토홀드가 이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져도 살아있다는 거, 그런 부분 좋고, 저 유리가 되게 빨리 내려가요. 그리고 되게 빨리 올라와요. 신속하게 유리를 내려서 볼일을 보고 신속하게 유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제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베이지색 투톤으로 되어 있죠. 실내가. 이거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무래도 어두운 색에 비해서 때가 잘 타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가죽 로션이랑 이 타올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조금 이게 운전석 쪽이 많이 오염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닦아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 진짜 뭐 이거 닦아주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거만 빼면 정말 만족감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어두운 색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밝은 색상 선택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뭐 좋습니다. 구성도 괜찮고 이런 모니터 터치감도 상당히 좋고요. 이게 지문이 잘 안 묻는 그런 재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좋고, 자동차가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단점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차가 굼뜨다는 거, 차가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굼뜨다는 게 있겠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조차 리터당 13km의 연비를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비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뭐 리터당 10km에서 13km 이 정도 차를 타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굼뜨다고 했는데 제가 뭐 이 차를 타면서 그렇게 뭐 달릴 생각으로 산 거 아니니까 이 정도의 굼뜨면 그냥 여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자, 여기에 HUD가 없어요. 이 차는 상위 트림을 가도 HUD는 안 달아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HUD가 뭐 나는 HUD 잘 안 봐,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타다 보니까 차가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이렇게 높은데 HUD가 없으니까 클러스터를 보기 위해서는 한참 이게 시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운전 중에 이렇게 내리는 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조금 HUD 있을 때보다 불편하더라고요. HUD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없을 때는 몰라요.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기술이라는 게. 근데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생기고 한번 사람이 그거에 익숙해지면은 그 이전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방 카메라 옛날에 없었잖아요. 없었지만 지금 후방 카메라 없는 차 여러분들 힘들지 않나요? 저는 후방 카메라 없는 차 지금 이제 못 타겠더라고요.
자꾸 여기 보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HUD도 뭐 옛날에 없을 땐 몰랐는데 한번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다가 이게 없으니까 이게 뭐 꽤나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시야를 잠깐 내렸다가 올리는 거, 요거를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걸 못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이 차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아예 선택을 못 하니까.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 주행이 편한데 높은 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승차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세단에 비해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타고 좀 오래 타면은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세단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SUV들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산타페 소렌토 같은 차들보다는 좀 더 그런 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아마 바디형 프레임이다 보니까 밑에 딱딱한 프레임이 깔린 차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타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단점이 있죠. 바로 소음과 진동일 텐데 렉스턴이란 차가 이제 좀 쌍용에서는 그래도 플래그십이잖아요. 그래서 방음 작업은 어느 정도 해놨어요. 따라서 주행 중에는 그렇게 심하게 이 소음이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속으로 달릴 때 이렇게 엔진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들리시나요? 네, 엔진 소음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요. 근데 참을 수는 있어요. 이게 디젤이라 그렇다 아니에요. 요즘에 디젤들 되게 방음 잘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쌍용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하긴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신경 쓰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뿐이지 이게 뭐 크게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진동인데요. 진동도 앞에 타고 있으면 잘 몰라요. 이 잔진동이 달리면요, 엑셀레이터 밟는 순간 이 의자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없어져요. 근데 2열은 안 그래요. 2열은 진동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진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보통 2열에 많이 타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아이들이 예민하다 싶으면 데리고 와서 시승을 해본 다음에 차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좀 진동이 있어요. 또 하나가 2열 시트가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슬라이딩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차 자체가 레그룸이 좁은 차는 아닙니다. 괜찮은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좌우도 넓고, 그리고 이 헤드룸이 워낙에 여유롭기 때문에 타고 있으면은 공간 자체 불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카시트를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 레그룸이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시트가 슬라이딩이 조금만 돼서 뒤로 한 1, 2cm만 더 밀려도 상당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트렁크의 그 구조상 레일을 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죠. 좀 개조를 해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놨으면은 조금 더 패밀리카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바로 회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2월달에 쌍용의 판매량이 한 2,000대 조금 넘었더라고요. 이게 한 회사가 3,000대도 되지 않는 전체 판매량을 가지고 절대 운영될 수가 없거든요. 부품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을 돌린 시간이 일수가 며칠이래더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 팽팽 놀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를 사려는 분들에게는 되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좀 차를 사야 되는데 내가 샀는데 나중에 부품이 안 나오면 어떡해? 회사가 없어져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타보면은 이게 더 잘 팔릴 수 있는 차인데 아유, 회사 생각만 하면 참. 여기 어디지? 여기 제가 처음 와보는 데입니다. 이런 데도 있었네? 이야, 계속 가봐야지. 부품만 안 끊긴다고 보면은 전기차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잘 버틸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 타면서 내가 이런 스타일이었나 싶어요. 항상 좀 빠른 차, 다이나믹한 차를 원했었는데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 쌍용 렉스턴을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되게 이렇게 여유롭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구나 싶어요. 뭐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프로드 비슷한 이 거친 길을 만나도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뭐 이 차 어떠냐, 5,000km 타보니까 어떠냐, 좋습니다. 네, 전 좋아요. 회사만 아니라면 대만족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 차를 계약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또 계약하실 분들 있으실라나? 이렇게 회사가 이런데? 이거 봐, 이거 봐. 와! 네, 이런 뭐 순간에도 되게 안정적인 주행을 하죠. 이런 거친 길도 갈 수 있다는 거. 아주 좋고요.
저는 뭐 대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회사만 아니라면은 더 만족스러울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고. 아이고 여기 어디냐, 이런 데를 와보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온 김에 경치 좀 구경하다가 그렇게 집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